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강 그랜드 호텔 지하 주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쏟아내자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그 앞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섰습니다. 박선자, 7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 끈을 허리에 2번 감았습니다. 체구가 작아 한 번 더 감아야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선자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싱크대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6시가 되자 젊은 셰프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선자를 지나치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어떤 이는 칼을 가는 소리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선자는 묵묵히 전날 쌓인 접시를 닦았습니다. 물거품이 일고 헹구는 물이 흘렀습니다. 7시 총주방장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45세 그는 흰 조리복 위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5년간 수련했다는 경력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을 한 바퀴 돌며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식재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선자 앞을 지날 때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모님, 오늘 웨딩 예약이 3건입니다. 접시 좀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말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자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닫고 물기를 털고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 리듬은 수십 년을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확함이었습니다. 선자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35해 전 그녀는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한과점의 주인이었습니다. 학정과방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3대째 이어온 곳이었습니다. 선자의 할머니가 시작했고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선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약과 다식, 정과 그리고 학 모양으로 빚은 단과자가 간판 메뉴였습니다. 손님들은 학정 가방의 학 과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설탕을 끓여 만든 투명한 날개, 팥고물로 표현한 부리, 그리고 생강즙으로 그린 눈동자까지. 선자는 하나하나를 정성껏 빚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학은 날아오를 듯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큰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케이크와 초콜릿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과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선자는 30년 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선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호텔 주방의 설거지 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되었고 몇 년이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자는 그저 접시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9시 견습 셰프 이소연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23세 그녀는 요리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 호텔에 들어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소연은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선자가 다가가 한쪽을 받쳐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항상 고생 많으세요. 소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유일하게 선자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이모님이라 불렀지만 소연만은 달랐습니다. 10시 주방이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점심 뷔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셰프들의 짧은 지시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자는 쉴 새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더러운 접시가 쌓이면 바로 씻어냈습니다. 깨끗한 접시가 부족하면 주방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주방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선자는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배인 최성민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2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김 셰프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자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단어 몇 개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레르기, 전통, 케이크, 외국인 신부. 대화가 끝나자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성민은 주방을 나갔습니다. 김도연은 젊은 셰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웨딩, 신부 측에서 특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달걀과 유제품을 쓰지 않은 케이크를 원합니다. 게다가 한국 전통 요소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젊은 셰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은 사흘입니다. 주방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달걀도 없이, 우유도 없이,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천, 조청, 쑥가루 그리고 학의 날개.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그녀는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거품이 일었고 접시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은 평소보다 일찍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도연은 파티시에 박준혁과 함께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33세 박준혁은 호텔 제과팀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식 마카롱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두유 크림부터 시작합니다. 식물성으로 머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도연이 지시했습니다. 박준혁은 두유를 휘핑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품이 꺼지며 묽은 액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온도가 문제일 겁니다. 차갑게 해보겠습니다. 두유를 냉장고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다시 휘핑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거품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넣자 순식간에 분리되었습니다. 액체와 덩어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두유는 단백질이 약해서 거품이 안 서. 한천을 조금 넣으면 안정제가 되는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스폰지, 케이크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썼습니다. 달걀 대신 두유와 식초를 섞었습니다. 오븐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오븐 문을 열자 김이 올랐습니다. 케이크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식히는 순간 케이크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젠장. 박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케이크를 만져보았습니다. 표면이 딱딱했습니다. 속은 질척거렸습니다. 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시피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책, 비건 베이킹 자료, 인터넷에서 인쇄한 논문들이 작업대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도 실패했습니다. 크림은 여전히 분리되었고 스폰지는 딱딱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몬드 가루를 섞어 보았습니다. 케이크는 부서졌습니다. 칼로 자르려 하자 조각이 아니라 가루가 되었습니다. 선자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업대 옆을 지나칠 때마다 실패한 케이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소연은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대 근처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를 넣으라는데 대체 뭘 넣어야 하나? 송편 모양으로 장식하면 어떨까요? 한 셰프가 제안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뻔해. 신부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잖아. 뭔가 특별해야 해. 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을 만들면 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천이나 조청 같은 전통 재료를 쓰면 어떨까요? 한과에서 쓰는 것들요.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과? 네, 우리 할머니 댁에서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나서요. 달걀이나 우유 없이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한과는 케이크가 아니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무 장갑 속에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후 4시 지배인 최성민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시도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완성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모레가 결혼식이에요. 최성민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의 실패작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케이크, 분리된 크림, 딱딱한 스폰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셰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솔직히 브랜드 평판이 달렸습니다. 실패하면 전액 환불이고 알레르기 이슈는 자칫 식품안전 리스크로 번집니다. 실험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셰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자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최성민이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자에게 멈췄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최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박선자입니다. 박선자 선생님, 최성민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성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래 이 주방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과나 전통 과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자에게 쏠렸습니다. 김도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무슨... 김 셰프님, 최성민이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선자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의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천을 쓰시면 크림이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쌀가루에 조청을 섞으면 촉촉해집니다. 김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케이크입니까? 한과 만드는 방식으로 웨딩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김 셰프님,
최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선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능하십니까? 선자는 망설였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기억할까요? 마음이 기억할까요? 그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접시를 닦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은 요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알아요. 선생님이 재료 다루시는 걸 봤어요.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선자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꺼졌다고 믿었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대를 보았습니다.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유, 쌀가루, 설탕, 그리고 구석에 한천 가루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사다 놓았지만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작업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도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한천 가루를 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한천을 넣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천천히 저어야 합니다. 덩어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주걱이 냄비 안을 돌았습니다. 한천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선자는 한천 물이 투명해지자 불을 끄고 식혔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조금씩 넣으며 섞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분리되고 너무 차가우면 덩어리가 됩니다. 선자의 손이 냄비 옆을 만졌습니다. 온도를 느꼈습니다. 온도계 없이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적당한 때라는 것을. 휘핑기를 돌렸습니다. 두유와 한천이 섞이며 부드러운 크림이 되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거품도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설탕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주방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준혁이 작업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김도연도 팔짱을 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자는 크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최성민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스폰지는요? 선자는 멈췄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마음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집에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과 만드는 법, 당과자 빚는 법, 그리고 학을 만드는 법. 선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알았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고 싶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의 날개를 빚던 기억, 조청의 단내, 설탕이 끓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천에 푸른 학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적처럼 지니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선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손이 기억할까? 30년이야. 너무 오래됐어. 두려움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주방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냉장고에 넣어둔 크림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크림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선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쌀가루, 쑥가루, 조청, 설탕.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쳤습니다. 고운 가루가 그릇에 쌓였습니다. 쑥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연한 초록빛이 퍼졌습니다. 조청을 데웠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청을 쌀가루에 조금씩 섞었습니다. 나무 주걱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자는 반죽을 만졌습니다. 촉감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물기가 필요해. 두유를 한 스푼 넣었습니다. 다시 섞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선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죽을 치댔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선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반죽을 틀에 붓고 오븐에 넣는 그녀의 손놀림을 응시했습니다. 오븐이 예열되었습니다. 선자는 반죽을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25분. 그녀는 오븐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죽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선자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소연도 왔습니다. 그녀는 선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자는 검지를 입술에 대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주방이 숨을 멈췄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븐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쏟아졌습니다. 쑥향이 퍼졌습니다.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가운데가 살짝 볼록했습니다. 선자는 식힌망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케이크가 식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선자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탄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됐다. 박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소연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식입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크림을 꺼냈습니다. 다시 휘핑을 했습니다. 크림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크림을 발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것 그녀는 설탕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설탕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되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포들이 일었습니다. 선자는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색깔을 보았습니다. 투명하던 것이 조금씩 노랗게 변했습니다. 지금이야.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탕 시럽이 흔들렸습니다. 선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 손을 인도해 주세요. 냄비를 기울였습니다. 시럽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산지 위로 가늘게 떨어졌습니다. 선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곡선을 그렸습니다. 날개에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흐트러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멈췄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망친 날개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선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손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앞섰습니다. 김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무리였습니다. 설거지나 하시는 게. 셰프님,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소연이 선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소연아, 저도 처음 만든 마카롱은 실패했어요. 10번도 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됐어요.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선자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믿음이 선자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선자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푸른 학이 수놓인 하얀 천 그녀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지. 서두르지 말라고. 재료와 대화하라고. 내 마음을 담으라고. 선자는 손수건을 펼쳐 작업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탕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설탕이 녹았습니다. 끓었습니다. 색이 변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럽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자는 학수를 보았습니다. 그 형태를 따라갔습니다.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시럽이 식으며 굳어갔습니다. 투명한 날개가 빛났습니다. 선자는 다른 날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통, 목, 머리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렸습니다. 생강즙을 찍어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학이 완성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흰 학빛을 받아 반짝이며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주방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을 조심스럽게 케이크 위에 올렸습니다. 초록빛 케이크 위에 흰 학 완벽했습니다. 최성민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기억을 만졌습니다. 선자는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도구를 닦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저 접시를 닦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학 만드는 법을요. 선자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지요. 정말요? 네,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자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할머니에게 이어받은 것을. 그날 오후 선자는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접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방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도 요리를 만드는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선자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가끔 여쭤봐도 될까요? 전통 과자에 대해서요. 선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이라면요. 김도연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선자는 다시 접시를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내일도 그녀는 접시를 닦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자신이 요리사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신부가 케이크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뻐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 선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중요한 행사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수건, 지갑, 그리고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소연에게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선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물을 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선자는 멈춰서서 그 차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버스가 왔습니다. 첫 차였습니다.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로 보이는 남자,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 그리고 선자. 그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불이 꺼진 건물들, 깜빡이는 신호등, 텅 빈 횡단보도. 선자는 그 풍경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 길을 다녔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강남역을 지났습니다. 네온 사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오랜 세월 일해온 손, 어제 학을 빚었던 손, 그 손이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며 지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소연 씨도 일찍 왔구나. 케이크가 걱정돼서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선자는 작업대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날개가 온전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돌려가며 살폈습니다. 크림이 조금 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6시가 되자 다른 셰프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이 케이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김도연도 왔습니다. 그는 선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같이 가시지요. 신부께 인사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내 만든 분이 가셔야죠.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행사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그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전 11시,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선자는 김도연과 함께 케이크를 들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카펫에 흡수되었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선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흰 장미가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은색 식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부서졌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일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지하 주방에서는 이런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쪽입니다. 김도연이 앞서 걸었습니다. 선자는 따라갔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케이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흰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학이 빛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날개가 햇살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지개 빛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소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케이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설은 전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특히 학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이걸 만드셨어요? 지배인 최성민이 선자를 가리켰습니다. 신부가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최성민이 통역했습니다. 선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성민이 통역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10살 때였어요. 가족과 서울 여행을 왔었죠. 어느 날 길을 잃었어요. 무서웠어요. 울고 있었는데 작은 가게 앞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따뜻한 차를 주시고 항 모양 과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주셨죠. 그날 받은 학 과자를 저는 먹지 못했어요. 너무 예뻐서요. 집까지 가져갔어요. 신부가 케이크의 학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을 보니 그날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그 순간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 기억 때문이에요. 선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가게가 자신의 가게였을까? 그 할머니가 어머니였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가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손과 늙은 손이 맞닿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자는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성민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계십시오. 케이크 커팅 때 신부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자는 행사장 구석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약, 반지 교환, 키스. 선자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신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케이크를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신부가 선자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그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선자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가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선자는 눈부심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나 다시 섰습니다. 요리사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선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선자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소연이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제게 가르쳐 주실 거죠?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르쳐 주마. 학 만드는 법부터요? 아니, 먼저 마음을 배워야지. 재료를 대하는 마음, 먹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술이야. 소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